안녕하세요. 곰나예요. 키를 잡다 보면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 리깅으로는 원하는 표정이나 애니메이션이 불가능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블렌드 쉐입, 레티스, 스컬프 디포머 기능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깨비가 입에 토마토를 가득 넣어서 볼을 빵빵하게 할 때에는 제가 블렌드 쉐입 기능을 써서 볼을 통통하게 만들었고요. 이제 큐라가 번개에 감전되는 상황은 레티스에 키를 줘서 표현을 하였어요. 그리고 지지의 배가 이렇게 동그랗게 커지는 표현은 스컬트 디포머란 툴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였어요. 이 기능들을 알면 표현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더 많아지겠죠? 그럼 바로 툴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스컬트 디포머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제 톰과 제리를 보다가 이 장면을 봤는데 이제 이 알통을 나오게 하는 방법을 제가 스컬트 디포머를 써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이 톰의 바디 지오를 선택을 하고 여기 애니메이션에서 디폼에 스컬프트가 있어요. 이 네모 박스를 클릭하면 옵션 창이 떠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리셋을 하고 여기서 그룹 스컬프터 위스 로케이터를 해줘요. 스컬프터랑 로케이터가 새로 생성이 되는데 그걸 그룹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트를 하면 여기 하나가 생겼죠. 스컬프터랑 로케이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여기에 있는데 안 나오잖아요. 쇼에서 디포머스 키면 이렇게 나오죠. 저는 이걸 팔 쪽에다가 옮겨 놓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깨지는데 당황하지 않고, 그래서 크기를 적당히 줄여주고, 그래도 뭐 이렇게 된 것처럼. 제가 간단하게 이런 애니메이션을 줘놨거든요.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했을 때 볼록하게 튀어나오면 좋으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 토마스의 GEO를 선택하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어트리뷰트 창이 떠요. 여기서 이렇게 넘기다 보면 여기에 스컬프트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찾아봅시다. 여기 있다. 스컬프트 1 있죠. 그래서 여기서 모드를 바꿀 수 있는데 플립 프로젝트 뭐 스트레치가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보통 플립이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링이랑 이분이 있고, 이걸 또 얘가 어떻게 퍼질지를 알려주는데 넌이 있고 리니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손을 펴고 있을 때에는 이거 영향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팔이랑 몸이 움직일 때 이 디포머가 따라가야 되니까 일단 여기에 맞춰서 이 스컬프트 그룹을 이 팔 쪽으로 컨스트레인을 시킬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스컬프트 그룹의 중심축이 원점에 가 있어서 이거를 중심으로 옮겨 볼게요. 센터 피벗. 그러니까 인서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적당히 이렇게 맞춰놓고 다시 인서트를 누르면 축이 완전히 바꿔진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FK를 썼어요. FK를 따라가게 해줄게요. FK 선택하고 컨트롤 눌러서 이 그룹을 선택하고 컨스트레인의 페런트에 가서 오프셋을 허용하냐, 그래서 yes 하고 apply를 하면 이제 몸이 움직일 때 계속 따라가죠. 그리고 이제 이 팔을 폈을 때는 얘 영향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먼저 S 눌러서 키 주고, 여기까지는 영향 안 받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딴 데로 빼놔. 영향을 안 받게.
빼놓고 이 키를 복사해서 여기 갖다 놓으면 바로 영향을 받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크기가 작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일을 줄여가지고 조금만 하게 해주고 이렇게 호잉. 그리고 여기에도 근육에도 약간 오버슛을 넣고 싶으면 또 스케일로 이렇게 위로 했다가 줄어들게 근육이 생긴 거를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안 예쁘잖아요. 이거는 이제 또 우리가 블렌드 쉐입을 써가지고 다듬어 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얘를 선택하고 윈도우에서 애니메이션에 쉐입 에디터를 누르고 Create Blend Shape에서 뭐 예를 들어서 스무스 줄게요. 그리고 Create에서 Add Target 그 다음에 Object 하고 Apply 하면 여기 에딧에 불이 켜졌죠. 여기에서 다시 써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펴줘요. 하이라이트 끄면 더 잘 보이니까. 에딧을 꺼줍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데 이 앞부분에도 이거 블렌드 쉐입이 적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는 키가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까지는 영향을 안 받아야 되니까 0을 하면 깨끗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뿅 하고 그다음에 이 GEO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래프 에디터에 가면 여기 스무스 바디 GEO 가지고 여기 키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그래프를 선택하고 오른 마우스 클릭을 하면 여기 인서트 키가 있어요. 여기 키가 들어가는데 난 좀 더 이게 이 블렌드 쉐입이 좀 더 빨리 적용시키고 싶다 그러면 플레이를 하면 짱 알통 생긴 톰이 돼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디포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따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상담심리사의 현실 편입니다. 최근에 3-4분 정도 상담심리사가 되고 싶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다. 어떻게 준비를 해가야 하냐? 그리고 실제로 알아보니까 돈도 되게 많이 들고 공부도 되게 오래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이냐? 조언을 좀 듣고 싶다. 그런 고민글을 보내주셨어요. 요즘에 상담심리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어떤 이상, 되게 좋을 거고 사람들 도와줘서 너무 행복할 거고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돈도 많이 벌 거고 이제 이런 희망들, 어떤 헛된 희망들을 가지고 이 직업을 꿈꾸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 심리상담사 이 필드,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 어떤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공부는 우선은 학사를 하시죠? 학사를 하시면 4년이죠? 근데 학사로 요즘에 상담을 해가지고 취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은 석사까지는 졸업을 하신다. 석사는 2년에서 2년 반입니다. 저는 2년 반 커리큘럼인 학교를 나왔고요. 그래서 최소 6년에서 6년 반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석사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내가 석사를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생겨요.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좀 더 내담자를 잘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갔고요. 박사과정은 이제 학기로는 4학기지만 내가 이 논문을 내기까지 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박사과정까지 하면 이제 10년. 그럼 비용은 얼마나 될 거냐? 학사하면 2, 3천 들 거고 석사하면 2, 3천 들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석사를 할 때 조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조교는 뭐 누군 붙여주고 누군 안 붙여주고 이런 거는 아니고 내가 원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생 때 그 일주일에 20시간씩 그 조교를 했었고요. 그때 전에 그 면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제 돈을 내고 다닌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공부할 시간이 좀 줄어들겠죠?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신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준비만 돼 있고 열정만 있다면 그 석사, 박사 과정 중에 크게 비용이 안 들 수는 있다. 학력만 있어서 취업이 되거나 내가 상담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담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 취득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련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급을 따려면 한 2, 300 정도가 들고 2급 따고 끝이 아니라 이제 또 1급 과정을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급을 따려면 2급을 따고 최소 3년에서 4년 정도의 또 수련 기간과 경력이 필요합니다. 1급 과정은 훨씬 더 까다롭기 때문에 더 많은 사례 경험이 필요하고 더 많이 슈퍼비전을 받아야 되고 합격률도 되게 낮아요. 이거 외에도 상담사들은 정말 나를 믿고 온 내담자와 효과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검사 자격증도 따고 뭐 상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강의도 들으러 다니고 하면서 부수적인 비용들이 나가요. 연봉은 어떻게 되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연봉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처음에 석사 졸업하고 취업할 때 연봉 수준이 2,400에서 3,000 정도, 평균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초반에는 좀 연봉이 낮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경험이 쌓이고 경력이 쌓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후의 수입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 그러면 취업은 보통 어디에 하느냐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로 추려보면은 먼저 대학교의 학생상담센터에 취업하기를 많이 희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기관이 있어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한국도망문제관리센터나 이런 국가에서 그 운영하는 상담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초중고 학교 내에 요즘에는 전문 상담 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아동 청소년들을 만나는 학교 내의 상담사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료 상담 센터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센터도 이제 유료 상담 센터잖아요. 이런 곳에서 취업하셔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나중에 개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담을 원하신다면 뭐 이런 방향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업 상담이라고 해서요. 그 요즘에는 좀 이렇게 큰 뭐 대기업이나 복지가 좋은 기업들은 기업 내에도 그 상담실이 있어서 직원들 스트레스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상담 쪽으로 가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네, 여러분 제가 그 상담계의 현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오늘 내용은 뭔가 치유적이기보다는 막막하고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린다는 거는 그만큼 상담사가 주는 장점이 있고 이 직업이 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일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